네, 이제 에센셜 114제 이제 2편 보험 법규 편입니다. 한번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격 시험을 보는 이유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맞게 나열한 겁니다. 맞게 나열한 거. 정답이 뭔가요? 자, 첫 번째는 대표이사는 안 되고요. 마지막 번에는 사회이사가 안 되죠. 그죠? 사회이사나 대표이사, 감사위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 대리점, 직원, 중개사, 설계사 다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설립 경영 회산에 이르기까지 보험 사업에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보험 감독 방식.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실질적 감독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준거주의나 공시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그냥 모르면 모르는 채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요.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 준거주의가 아닌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험감독 방식으로 방금 전에 제가 한 얘기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준거주의가 실질적 준거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보험 대리점은 독립적으로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은 대리점이 아니라 중개사죠. 보험 중개사. 그래서 보험 중개사가 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보험회사가 면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보험 중개사는 보험회사 혹은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해서 체결을 중개하는 거. 그냥 틀렸고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대리하는 것은 대리점이고 그냥 보험 설계사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은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입니다. 생명보험회사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만 붙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모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보험 설계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보험협회에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면 비로소 이제 보험을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중 들어가는 숫자의 합. 뭐 이제 우리가 그 모집인 시험에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숫자도 물어보지만 숫자들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년 이상 근무를 했었거나 아니면 3년 이내에 그런 보험회사의 보험과 관련된 생명보험과 관련된 곳에서 근무를 했을 때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은 합격을 해야 됩니다. 단 등록 신청의 유효기간은 교육이수의 1년입니다. 그래서 1, 3, 1 하니까 합쳐서 5년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 5년 뭐 1, 3, 1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제3보험 설계사 모집에도 똑같은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1, 3, 1에 그런 것들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3년 이내 관련 업종에서 관계 업무에 3년 이내에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시험만 붙으면 여러분들이 모집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등은 보험업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등록하는 거예요. 실제 전체적인 근거 법률은 생명보험의 근거 법률은 상법에서 하지만 이 이제 보험 설계사가 되는 모집인이 되는 것은 보험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은 모든 그 설계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업무적인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생명보험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생명보험협회에서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위탁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감독원 이렇게 자주 얘기가 나오는데 금융감독원은 보험 중개사하고만 관련이 있고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는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는 생명보험 설계사, 손해보험 설계사 두 가지가 아니라 제3보험 설계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3보험 설계사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위탁하는 게 아니라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경력
그 등록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3년 이내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년 이상 3년 이내. 자, 다음 중 보험 에센셜 43번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보험 설계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교육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모집이라고 하는 게 금융이잖아요. 그죠? 돈을 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거죠? 예, 복권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복권이 됐으면 가능한데 복권이 안 됐으니까. 근데 신용불량자나 이런 분들, 음주운전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험 물론 당연히 문제는 있지만 설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안 되고요. 유예기간이 종료가 된 자 이런 경우는 다 1번, 3번 같은 경우에 복권이 된 자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는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있는 자,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금 불가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 악질이죠, 악질. 그죠?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2년 이상 지나면은 가능한데 악질인 경우에는 3년이에요. 요 하나인데 우리가 3년인 경우는 하나니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면 3년이 지나야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다. 비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1번 조건이죠. 비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설계사가 돼서는 돈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대상자들은 우리 설계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자는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부분은 실은 우리가 설계사가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째 이제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집인은 한 회사에만 전속해야 된다는 게 일사전속주의인데요. 일사전속주의의 예외예요. 예외. 한 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2종, 다른 업종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종류가 아니라 다른 업종. 그러니까 그 생명보험이 손해보험이나 또는 손해보험이 생명보험,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 재산보험 이렇게 다른 업종에 대한 부분은 그 업종에 대한 영업을 허용한 것을 우리가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요. 이제 예외 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자, 보험 설계사가 소속 생명보험회사 외에 다른 생명보험회사가 아니라 다른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생명보험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을 다른 겁니다. 종이 다른, 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손보사가 됐거나 아니면은 재산보험회사가 돼야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가 교차 모집을 위해 등록해야 하는 기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설계사 등록은 다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서 협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생명손해보험 전속 설계사의 교차 모집을 허용함으로써 일사전속주의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일사전속주의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일사전속주의. 한 회사에 전속해서 이제 보험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종 업종에 한해서 허가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다른 업종의 보험 모집도 할 수 있다. 그게 교차 모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차 모집 제도는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가 다른 자, 대리점은 교차 모집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교차 모집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금지. 자, 이거는 보험 회사의 금지 사항이 아니라 그죠? 교차 모집과 관련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설계사, 모집인의 금지 사항입니다. 보험회사의 금지 사항이 아니라 모집인의 금지 사항이죠. 되게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잘 읽어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문제를 잘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 대부분 다 맞는 내용 같이 보였을 때는 이런 부분에 함정을 넣어놓고 있으니까 이런 함정들을 찾는 연습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5번째 에센셜입니다. 우리 이제 설계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설계사가 되는데 하자도 없는, 그러니까 모집에 어떤 그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사를 등록하고 말소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인이 돼서 협회에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 등록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개인이 직접 모집인이 할 수는 없고요. 보험회사가 등록을 대행해서 우리 모집인을 대행해서 등록을 하고요. 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설계사분, 모집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말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이제 대행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요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자, 보험 설계사 말소는 보험협회를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는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계사 등록 절차는 당연히 보험회사의 신입에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합격하고 등록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고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협회 등록을 신청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 서류가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보험회사하고 위촉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사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구분해야 되는 것들을 한 두 가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과 관련해서는 위촉이라고 하는 말과 또는 말소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해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등록이나 말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하고 하는 거고요. 위촉이나 해촉은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될 보험 회사하고 하는 거다. 회사의 설계사로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위촉이라고 하고, 그 회사의 그 설계사로서의 이제 더 이상 그 모집 행위를 할 수 없게 그 계약, 회사하고의 계약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해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들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시험 합격 및 등록 교육 이수 직접 보험협회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등록은 직접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등록과 위촉은 협회의 모집 종사로 등록하는 같은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이나 말소는 보험협회 하는 거고, 위촉이나 해촉은 보험회사와 하는 거니까 다른 개념이고요. 보험 설계사의 말소는 본인이 말소 증명서를 발급받는, 말소 증명서는 이미 말소가 됐다고 협회에서 받는 거니까 이거는 협회를 방문해서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로부터 말소 증명서가 아닌 해촉 증명서, 내가 이제 그 회사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해촉 증명서를 가지고 협회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예, 말소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6번 에센셜입니다. 보험 중개사.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설계사에 관한 부분이고, 이제 중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개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 가장 중요하고, 금융감독원하고 우리 중개사는 매칭이 된다. 요 먼저 좀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틀린 것이니까, 자, 우리가 개시 7일 전까지 영업보증금을 어디에 맡겨 있어요? 제가 아까 중개사는 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우리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셔야 됩니다. 예, 맡기셔야 보험중개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보험중개사도 돈을 다루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예탁금을 맡기지 않으면은 영업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자, 보험중개사의 등록기관과 영업보증금 예탁기관이 동일하다고요. 뭐라고요? 금융감독원. 설계사나 대리점은 어디라고요? 예,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대리점의 등록기관과 위탁기관, 영업보증금 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보험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요. 개인 대리점인 경우에는 1억 원, 법인 대리점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어디다 맡기냐면 그 대리점, 영업 허가를 내준 보험회사에다 맡깁니다. 협회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다 직접 맡긴다. 아까 우리 보험중개사 같은 경우는 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맡기고, 보험대리점 같은 경우는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게 될 보험회사에 맡긴다. 이 차이가 있으니까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설계사나 개인대리점 보험은 보험중개사 영업이 당연히 경업이 가능하지 않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사나 개인 대리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보험회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하고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나 개인보험대리점이 겸업이 불가능한 겁니다. 보험중개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보험중개사는 어디다 신청한다고요? 예,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보험중개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많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으면 안 되겠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은 당연히 될 수 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요거는 용어들을 좀 이렇게 혼돈해서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보험회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계약자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7번 에센셜입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은행을 뜻하는 뱅크하고 보험을 뜻하는 인슈어런스,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프랑스 말에 이제 그 두 개가 합쳐서 방카슈랑스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은행이나 뭐 다른 투자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제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는 보험을 모집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을 두고 보험회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방해라고 표현보다는 보험회사에 불이익하지 않게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약간 말장난 비슷합니다. 여기 겸용여신업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드사가 가능한데 겸용여신업자는 제외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드업자가 가능한데 카드업자 중에 겸용여신업자, 말 그대로 여신업을 겸용하는 그런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폭을 넓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드 회사에 국한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그 점포별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거 다 모집할 수 있으면 보험회사에게 너무 불리하니까 딱 2명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2명을 허가하고 있고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전화, 컴퓨터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다. 통신수단을 통해서 모집이 가능한 회사는요, 카드법, 여신법에 의해서 해준 카드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법이 아니고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자체적으로 당연히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에게 대해서 너무 불리하니까 금융기관 대리점은 보장성 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없고 자체 상품 개발도 할 수 없이 그 연금이나 다른 보험에 대해서 허가된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그 점포 안에서, 밖에서도 안 되고 안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한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업법에 우리가 이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업법에서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할 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은행에서도 대출을 하기 위해서 뭐 꺾기라고 하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 대출을 해줄 테니까 너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상품에 가입해, 이런 부분들은 다 금지된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이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익을 제공해 주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금지를 내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금지해서 벌금으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금지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지 행위죠. 우리가 감사 표시로 어떤 이익을 제공할 때, 특별 이익을 제공할 때는 그 연간 냈던 연간 보험료의 10% 하고 3만 원 둘 중에 예를 들어서 큰 쪽보다 적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만 원, 5만 원이니까 3만 원 이상이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특별 이익을 제공한 거니까 금지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월 보험료 2만 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 2만 2천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원이니까 연으로 하면은 2만 4천 원인데, 24만 원인데 10%인 2만 4천 원인데
이 24,000원을 지금 24,000원하고 3만원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다. 그래서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5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아까 제가 5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만 원. 5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5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A은행 직원은 거래로 알게 된 고객과 은행 밖 카페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방카슈랑스는 점포 내에서 영업을 해야지 밖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49번째 우리 에센셜입니다. 보험업법의 안내자료. 우리 이제 보험 안내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괄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보험 모집인에게 제공해주는, 보험회사가 승인한 자료만 제공해주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보험 안내자료라고 합니다. 보험 안내자료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배당에 대한 그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은 이건 엄연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험 계약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지 사항이고요. 당연히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이나 분쟁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가 필수 기재를 함으로써 계약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그 배당에 대해서 예상 배당을 기재할 수 없지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직전 5개년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보험 안내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방법은 여러분들 여기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험 안내 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모집인이 직접 작성해서 우리가 제공할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우리가 읽어보면 어느 정도 말이 좀 틀렸다 이런 느낌이 오죠. 감상으로. 예, 직접 작성할 수 없고 반드시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몇 년도요? 직전 3개년이 아니라 5개년. 충분한 기간 동안에 어느 일정한 정도의 범위 안에서 예상 배당금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예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우리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그냥 협정에서 정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내용은 공정경쟁 질서예요. 우리가 모집인들이 또는 보험회사 간에 어떤 그 모집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협정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금지하자. 서로 이런 부분들은 영업하는데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하지 말자라는 부분으로 정해놓고 제재금 위반을 했을 때는 제재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제재금이라고 하는 서로 합의된 그런 과태료 형태의 그런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협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당연히 이 금융위원회에서 협정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보험회사의 임직원, 그 다음에 보험회사 전속 보험 설계사 요 두 사람만 우리가 해당이 되고 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관련된 내용이라 이 부분까지 다 하면 너무 많죠. 대리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그 협정에서 규율할 수도 없고 일일이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임직원 또는 보험회사의 소속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은 어디서 한다고요? 예,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생명보험회사 점포장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신고는 어디다 한다? 금융위원회에다 하지 않고 생명보험협회에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환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모집하실 때 여러분들 그 보험 나쁘니까 이 보험으로 갈아타세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갈아타기 보험이라고 하는 갈아타는 보험을 우리가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불법입니다. 위반이죠. 불법이라기보다는 이게 협정에서 금지된 상황이에요. 금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한 그 갈아타기가 금지된 게 아니라 직계 존 비속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을 했어요.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거, 부모님에 대한 거, 본인 계약에 대한 거 3, 3, 4. 그래서 10건은 우리 승환 계약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들이 협정을 체결하고 보험협회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인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그랬습니까? 금융위원회.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보실 때 인가라고 나오는 것 또는 인가 허가가 나오는 거는 다 금융위원회다 이렇게 하셔도 90% 이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가가 나오면 보험협회 또는 무슨 금융감독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틀린 걸로 하시고 금융위원회 이렇게 골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경쟁 그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요. 아까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제재금의 부과가 특별 이익 제공하는 것만 3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유 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만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문상에서 200만 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200만 원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